햇님을 찾아가는 아이. 김유경. 슬픈 이별. 봄은 냇가 수양버들 가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움츠리던 모든 것들은 기지개를 편 듯이 생기가 나 보였습니다. 슬기의 키도 겨울 동안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쇠약해 갔습니다. 벌써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침을 해대는 할아버지의 눈은 휑하니 깊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나와보세요! 벌써 개나리가 10개도 더 피었어요! 그랬느냐?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마루 끝에 나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햇볕이 따뜻하지요? 정말 또 봄이 왔구나. 할아버지는 신음처럼 먼 산을 바라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어느새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을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슬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슬기야, 네, 할아버지. 우리 오늘 서울 갈까? 네? 서울이요? 왜? 가기 싫으냐? 아니요? 그럼 서울 가자. 서울에는 큰아버지도 계시고 큰어머니도 계시고 또 형들이 둘이나 있어 같이 놀면 심심하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 정말 서울 가요? 슬기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으냐? 네! 그럼 네가 꼭 지니고 싶은 장난감 하나와 제일 좋은 옷과 잠옷도 가방에 넣어라. 네, 빨간 자동차도 넣을게요. 슬기는 옷과 장난감을 가방에 넣어 짊어지고 까치를 안고 나섰습니다. 까치도 데리고 갈 거냐? 할아버지는 슬기와 까치를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을 입고 나서는 할아버지는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슬기는 얼른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오냐? 괜찮다. 골목을 나서자 일남이 아버지가 그들을 보고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아니, 슬기 할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어디 가시려고요?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슬기를 큰 집에 데려다 줄까 하고. 어휴, 그러면 어쩌냐기라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요.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 텐데. 지금 어디까지 가는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까지 갑니다. 오늘 1시에 세미나가 있어서요. 그럼 나 거기까지만 태워다 주게. 그래도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 참 잘 됐네. 그럼 타시죠. 일남이 아버지는 차문을 열었습니다. 슬기는 얼른 차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도 따라 뒷자리에 탔습니다. 우리가 오늘 운이 참 좋았어. 슬기 큰 집이 어디입니까? 목동 오거리. 아, 네. 제가 세미나 끝나면 모셔다 드릴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어디서 기다리기도 못하고 어쩌지요? 오늘 집에 돌아오실 건가? 그럼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슬기 데려다주고 같이 따라오고 싶네. 하지만 어째 피해가 안 되겠는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좀 기다려만 주신다면 모시겠습니다. 고맙네.
슬기는 아예 까치를 데리고 다니는구나. 일남이의 아버지는 운전을 하면서 슬기를 힐끔힐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까치는 내 친구니까요. 슬기는 까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길들여진 까치는 슬기의 품을 파고들기도 하고 슬기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광화문에 도착한 것은 점심때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뒤터에 차를 세운 일남이 아버지는 음식점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전에 슬기가 엄마랑 처음 들어가 보았던 뷔페 식당이었습니다.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고맙네. 할아버지, 전에 엄마랑 여기 식당에 와봤지요. 그치요? 슬기는 접시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슬기가 이런 곳에도 와봤구나. 네. 슬기는 입을 벌리고 배시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호박죽을 조금 드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우린 덕수궁이나 구경했으면 싶네. 그러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시간 계시기에는 아직 추우실 텐데. 괜찮아. 그럼 가시지요. 그들은 덕수궁으로 갔습니다. 일남이 아버지는 다시 그들을 차에 태워 덕수궁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럼 3시까지 이 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고맙네. 추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추우시면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걱정 말게. 할아버지는 애써 힘주어 말했습니다. 일남이 아버지는 그래도 걱정이 되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잊은 것이 멋쩍은지 표를 사서 할아버지와 슬기를 문 안으로 보내주면서 그곳 안내원에게 부탁까지 해두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따가 이 어르신이 나오시면 이 안에 좀 있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좀 불편하셔서요. 일남이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슬기를 돌아보며 안내하는 아저씨께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남이 아버지가 떠난 것을 본 할아버지는 슬기의 손을 움켜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숲속의 쉼터에서는 하얀 드레스를 예쁘게 입은 신부와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그들을 보자 넋이 빠져 할아버지의 손을 슬그머니 놓고 한참 동안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따라오너라. 슬금슬금 걷는 걸음에도 차츰 거리가 멀어지자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 할아버지의 말소리조차 듣질 못했습니다. 어서 따라오래도. 그때서야 슬기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신랑 신부에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슬기의 걸음걸이는 눈먼 사람처럼 비칠거렸습니다. 그때 무거운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촬영을 하던 기사 아저씨와 신랑 신부만 바라보고 걷는 슬기가 꽝 부딪혔습니다. 그 바람에 슬기는 그만 넘어지면서 아저씨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공교롭게도 허리띠를 하지 않은 아저씨의 청바지 허리 단추가 튕겨지면서 바지가 흘러내렸습니다. 야 이놈아, 내 바지는 왜 벗기는 거야? 그는 한쪽 다리를 얼른 들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사진 기사와 슬기를 번갈아 보며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슬기는 무안했습니다. 얼른 일어나 할아버지가 서 계신 곳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시멘트 바닥에 밀려 깎인 손바닥의 상처가 얼얼했습니다. 슬기는 손을 자꾸만 옷에 대고 다독거려 아픔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손바닥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는 할아버지를 쫓아가는 데 정신이 팔려서 피가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얌전히 내 손 잡고 따라오면 좋으련만.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슬기는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다치지 않았느냐? 하고 돌아보시다가 슬기의 점퍼에 피로 무늬가 찍힌 것을 보고 주머니에서 화장지를 꺼내 들고 회화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슬기는 그때야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할아버지. 그래, 다행이구나. 할아버지, 엄마랑 아빠도 저런 사진 있지요? 그치요? 슬기는 낮은 목소리로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생각을 했던 모양이구나.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할아버지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슬기를 불렀습니다. 슬기야, 네, 할아버지. 오늘부터 너는 할아버지는 회화나무가 바라보이는 긴 의자에 앉히고 슬기의 어깨를 힘주어 껴안으며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회화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뭔데요? 아니다. 할아버지는 슬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쭈뼛쭈뼛 몇 번인가 망설이다가 끝내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얼빠진 사람 같기도 하고 풀죽어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내 표정을 바꾸며 회화나무에 다가가 굵은 몸통을 만지며 정겨운 듯이 말했습니다. 이 회화나무를 알겠느냐? 네? 회화나무요? 슬기는 그때야 웅장한 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에 연두빛 이파리가 뾰족뾰족 돋아나는 나무는 지난 가을 맺은 열매를 아직 떨어뜨리지 못한 채 매달고 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회화나무예요? 우리 회화나무보다 몇 배나 크지요, 할아버지? 그렇지. 우리 집에 있는 건 30년이 되었고 이건 320년이나 되었으니 훨씬 크고 말고. 이 나무는 누가 심었어요? 모르지. 옛날 사람이 심었으니까. 여기는 누가 살았는데요, 할아버지? 옛날 임금님이나 왕자와 공주가 살았지. 와, 슬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어디서 살았어요? 저쪽에서 살았지. 할아버지는 손으로 큰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거기 가봐요, 할아버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슬기의 말에 얼른 돌아서려다가 어지러워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 마라. 그러나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을 움직이지 못하고 회화나무에 머리를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슬기는
얼른 할아버지 곁으로 가서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늙어 듬성듬성 시멘트로 땜질을 한 회화나무는 울퉁불퉁한 모습이 할아버지랑 너무도 닮아 보였습니다. 한참 만에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이 의자에 앉아 쉬세요. 오냐, 그렇게 해야겠다. 구경 좀 시켜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안 됐구나. 할아버지는 안타까운지 자꾸만 저쪽을 돌아보았습니다.